기업 분할에 대해서. 오늘 문자 저기 있잖아. 채팅창 보면 되잖아. LG전자 원익 PN이 지금 가격으로 사도 돼요. 지금 가격으로. 자, 기업 분할 및 해당 이슈가 발생 시 투자 전략. 자, 어떤 한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 밑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이렇게 엔터 사업부, 교육 사업부, 페이 사업부, 그죠? 결제 사업부. 이렇게 결제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적 분할이 되는지 물적 분할이 되는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랭기운이라는 그죠? 주식회사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호랭이라는 이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사업부 3개 중에서 하나를 똑 떼어. 페이가 엄청 잘 나가. 앞으로 이 결제 사업부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잘 벌어 그 회사에서 지금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은 이 페이란 이 C라는 사업부, 이 C라는 호랭페이 사업부가 있었죠. 이 사업부를 딸랑 떼어내 가지고 따로 만듭니다. 이 사업부 밑에 있는 거를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기업 분할이죠, 이제. 그죠? 기업 분할입니다. 예. 그래갖고 사업 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해서 이전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업 분할이죠. 이제 기업 분할이 이제 아시겠죠? 기업 분할이라는 한 개 회사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거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업 합병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뭐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의결 건수가 총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예, 보통 절반 이상 찬성이죠. 일반 주주총회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특별결의라고 하죠. 예. 기업 분할의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죠. 인적 분할은 기존 분할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을 갖다가 주식을 나눠 갖는 거야. 기존 회사랑 신설 법인이랑. 만약에 어떤 회사에 주식을 100%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A라는 회사에 100%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갖다 그걸 반으로 쪼개. 그래갖고 B와, 그러니까 A와 B라는 회사로 만들어. 인적 분할은. A를 반을 쪼개가지고. 그러면 A 회사 주식, 그 전에 이제, 50%로 하자. 그 전에 이제 A라는 주식을 50%를 갖고 있단 말이야. A라는 회사를. 그러면은, 쫙 쪼갰으니까, A 회사도 주식을 50% 갖고 있고, 쪼개진 회사도 50%를 갖고 있어요.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똑같아요. 주식 가치는. 그죠? 왜냐면 회사가 2개로 쪼개졌으니까 곱하기 2 해야 되잖아. 50, 50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가치는 쪼개지기 전 가치랑 똑같다. 근데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 새로 만든 회사의 지분도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의 지분만큼 똑같이 준다. 쪼개진 비율만큼 줘요. 만약에 기존의 회사를 비중을 7로 놔두고 70%로 놔두고 나머지 쪼개진 회사 30%로 이제 분할을 했다. 그러면 기존 회사 주식의 50% 갖고 있던 거를 갖다 거기서 50%에 70%를 가져가는 거고 쪼개진 회사에 30%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맞춰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쪼개지기에는 100하고 똑같아져. 근데 물적 분할은 말 그대로 이 사업부를 쪼개가지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IPO를 통해서.
그래서 분할 전 회사의 지분을 만약에 LG화학 지분을 50%를 갖고 있었어.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딱 떼어버렸잖아. 그죠? 딱 떼어버렸고 이번에 IPO 하죠. 그리고 LG화학 지분만 50% 들고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인적 분할을 만약에 했단 말이야, LG가. 그러면 LG 지분도 50% 갖고 있고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도 50% 갖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적 분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존 회사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고 새로 생기는 회사 지분은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새로 생긴 회사의 지분은 이 기존의 모회사가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요 물적 분할이죠. 이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소외가 된다. 그죠? 만약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했는데 인적 분할을 했으면 기존 주주들한테 그 지분 가치가 가는데 갖고 있는 것만큼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새로 IPO를 하다 보니까 이 IPO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한 주 받을까 말까죠. 손해라는 얘기죠. 자, 인적 분할은 A라는 회사를 주주가 갖고 있잖아. 그죠? 주주가 있으면 이걸 갖다 두 개로 딱 나누면은 여기 A라는 존속회사 주식도 갖고 있고 요 신설회사 주식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 나눠 갖는 거야. 근데 물적 분할은 말 그대로 이 존속회사 주식만 갖고 있고 신설회사는 새로 IPO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모회사가 되고, 예. 신설회사는 이 모회사의 자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분 분할 없이 회사의 재산만 분할되는 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말 그대로 아예 갈라서는 겁니다. 부부로 치면은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따로 딴 살림 차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수평적 분할이다. 물적 분할은 모회사 밑에 자회사가 생기는 거다. 수직적 분할이다. 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분할은 인적 분할했을 때는 거래 정지가 일어나요. 거래 정지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효성 물적 인적 분할했을 때 4개 회사로 인적 분할했죠. 거래 정지가 한 상당 기간 있었죠. 근데 LG화학 지금 거래 정지 안 일어나죠. 물적 분할입니다. 거래 정지가 없어요. 자본 감소가 없기 때문에. 구주 제출이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법인 신서로 재상장을 합니다.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은 신규 상장. 인적 분할은 재상장.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대부분 인적 분할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물적 분할을 많이 합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많이 해. 이제 인적 분할은 그동안은 많이 해와서 지주회사로 전환이 많이 됐죠. 그쵸?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 보통 순환 출자 구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예, 순환 출자, 고리형 출자.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고, C가 D에 출자하고, D가 다시 A에 출자하고.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동안 재벌들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주회사로 바꾸라고 많이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A, B, C, D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룹 전체가 다 날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인적 분할을 그동안은 많이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업이 있으면, 그죠? 이거를 갖다가 자회사는 그냥 갖고 있고, 요 모기업을 딱 잘라가지고 새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가져요. 이렇게. 그 별도의 회사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지배구조로 개편을 많이 해요. 지배구조 개편을 많이 하는데 이 인적 분할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여기 있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적 분할이든, 결론은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개인한테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을 해요. 말 그대로 자사주는, 그죠? 법인들이 자기 회사 영업이익으로 주식을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엄밀히 따지면은 법인 재산입니다. 법인 재산. 그 법인 재산이면은 그 재산의 권리를 주주들도 갖고 있어요. 주주들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할 때, 예, 이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을 해버려요. 그 자사주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지주사의 해당 지분을 현물 출자하면은 그만큼 늘어나.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게 에버랜드, 삼성 합병하면서 분할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자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마법을 부렸죠. 그래서 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네, 둔갑을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적은 자본으로, 아주 적은 자본으로 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전체 회사를 지배하게 돼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이런 것도. 자, 여기는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인적 분할은. 그리고 주주한테 별로 좋지는 않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때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업부를 떼어내는 거예요. 카카오 요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 다 분할해버렸죠. 네, 그래가지고 신주 매출을 일으켜요. IPO를 해서 신규 자금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LG화학, 그죠? 이게 시장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LG화학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LG화학 안에 이 4개의 사업부가 있고요. 자회사가 팜한농이라는 자회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전지사업본부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그래갖고 신규 상장을 해봐요. 신규 상장을. 그렇게 되면은 LG화학에는 석유화학본부가 있고요. 사업본부로 있습니다. 첨단소재 사업본부가 남아있고 생명과학 사업본부가 이렇게 3개의 사업본부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독립법인인 이 자회사로 LG에너지솔루션 엔솔하고 팜한농이 있게 됩니다. 독립법인으로. 그러니까 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자회사가 되는 거고 LG화학은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가 되는 겁니다. 결론. 기업 분할은 소액 투자자한테 유리한가? 이 호랑이가 맛이 갔네, 그죠? 호랑이가 힘이 하나도 없어.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이나 소액 투자한테 불리하다. 예, 멘탈이 나갔어요. 속상하네, 그죠?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분할이든지 결코 소액 주주한테 우리나라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분할이 일어났을 때 소액주주들은 대부분 손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을 잘 안 세우면은. 전략을 잘 안 세우면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전략을 잘 세우면은 이익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 당연히 강의해야겠죠, 제가. 아시겠죠? 자, 속상, 호랑이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의결권. 자, 분할 공시 대응 방법. 오늘의 핵심이죠. 물적 분할을 예고하거나 공시한다면 그 즉시 정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 즉시. 아시겠죠? 볼 거 없습니다. 물적 분할 공시 예고 나오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답이에요. 네. 좌고면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해버려라. 아시겠죠? 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가장 성장성이 큰 회사를 떼어내버리거든요. 사업부를. 그 성장 동력이 훼손이 돼버려요. 훼손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근데 이게 무조건 팔기보다는 약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그 약간의 예외는 뭐냐면은 주가가 바닥일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오히려 그냥 홀딩해도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거는 그냥 저기고 기본 가치 비해서 싼 주식 이런 거는 그냥 들고 있어도 돼. 그렇지만 LG화학은 고점에서 이런 게 나왔죠. SK이노베이션도 고점에서 나왔고 카카오도 고점에서 나왔잖아 다. 그죠? 당연히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주식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뒤도 보지 말고 파세요. 뒤도 보지 말고. 그게 정답입니다. 괜히 미련 떨어봤자 그냥 물려요. LG화학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답 안 나옵니다. 어떡한다? 이 내용이 나오면은 뒤도 보지 말고 그날로 팔아라. 자, 인적 분할을 공시한다.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 개념은 이제 잡혔죠. 그죠? 개념 잡혔으면 1번 한번. 아, 이제 아시겠죠? 물적 분할이 뭔지 인적 분할이 뭔지. 개념 잡혔으면 1번 한번. 그죠? 잡혔죠? 그럼 무조건 팔아라. 물적 분할하면 무조건 팔아라. 자, 인적 분할은 거래정지가 들어갑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거래정지가 들어갑니다. 인적 분할을 공시하면은 분할되는 회사만큼 지분을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인적 분할을 공시하는 회사는 인적 분할 전에 전날 정지 인적 분할 거래 정지 당기 전날 사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인적 분할 하고 한 날 해가지고 재상장한 날 공략하는 방법도 있어요. SK텔레콤은 물적 분할이죠. 그죠? 물적 분할입니다. 제가 뭐랬어요? 무조건 파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니야. SK텔레콤이 아니구나. SK이노베이션이었구나. 헷갈렸다. SK텔레콤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 물적 분할했을 때 LG화학 주가 추입니다. 물적 분할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서 나오고 얘기가 급락 반등시하고 다시 급락하고 급락 지금 하염없이 빠졌죠. 이게 물적 분할 결정한 다음에 LG화학 주가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얘기 나왔을 때 그냥 뒤도 보라. 그 얘기가 나오면은 대부분 실행을 해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도 보지 말고 팔아야 돼. 아시겠죠? 참담하죠? 개인들 돌아버리죠 이번에. 그죠? 네, LG화학 돌아버려. 왜냐면은 그 사업부에서 가장 성장성 있는 사업부를 떼어버린 거니까. 사실 LG화학 여러분들 생명과학 사업부 보고 투자한 겁니까? 아니잖아. 2차전지 보고 투자한 거잖아, 보리님. 그죠? 승우맘님, 그죠? 진희님, 맞죠? 2차전지 보고 LG화학 투자한 거잖아, 여러분들. 네. 당연하죠. 그거 보고 투자한 거죠. 근데 그걸 떼어버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박살이 나요.
그러면 LG화학은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하죠. 상장 전날이나 2, 3일 전에 음봉나무 조금 모아가지고 상장한 날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시세 나오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 파시면 돼요. 그렇게 복수하면 돼. 팔았다가. 아시겠죠? 상장 전 일주일에 음봉에서 모아간다. 물적분할하는 종목은. 그래서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한 날 시세가 나오면은 같이 시세 나올 때 차익한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물적분할하는 거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복수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왔을 때 파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았다가 어떻게 복수한다? 예, 상장 일주일 전에 음봉시 조금씩 분할로 매집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시세 나올 때 같이 시세 나옵니다. 같이 시세 나와요. 대부분. 그때 그 시세를 이용해서 복수하고 나와라.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분석 안 해봐서 몰라. 아까 얘기했죠. 저평가일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다 고평가였었잖아, 얘네들은. 카카오도 그렇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거는 분석해봐야죠. 자, 그리고 인적 분할한 후 잘 보세요.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효성이 4개로 분할을 했어요.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이렇게 4개로 했어요. 자, 효성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인적 분할을 공시하면 상장일 날, 상장하는 날, 지주회사 지분을 100% 정리를 딱 해버리세요.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는 무조건 할인을 줍니다. 할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효성을 4등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00만원을 갖고 있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효성 지주회사를 25만원을 줘요. 지분을.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도 25만원어치를 주고요. 효성화학도 25만원어치를 주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효성 TNC도 25만원어치 주식을 줘.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그러면 4개 주식을 25만원씩 다 합치면 결론은 100만원이 되지. 그죠? 결론은 100만원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눠주는 거야. 분할한 회사를 갖다가. 동일하게 지분율만큼. 그러면은 이 인적 분할을 공시를 하면은 들고 계세요. 아니면 수익 났으면 정리해가지고 첫날 상장 첫날 사업회사 지분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사업회사 지분을. 아시겠죠?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장 첫날에 이 지주회사 지분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사업회사 지분을 갖다가 늘려버리세요. 사업회사 지분을. 아시겠죠? 자, 이게 효성이에요. 효성 사업 지주회사 잘 보세요. 차트 보면 지주회사 첫날 상장하자마자 급락 나와버렸죠. 그죠? 급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 좋고 실적 괜찮으니까 올라가요. 2배 올라갔습니다. 2배. 2배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고통스러웠죠. 그죠? 네, 급락 나와버렸어요. 근데 효성화학은 보세요. 상장 첫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시장 급락 나와서 잠깐 시장 급락해서 잠깐 빠졌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가서 한 5배 날라갑니다. 5배 정도 날라가요. 효성은 날라가도 끼케야 2배밖에 안 됐어. 그 2배 날라가기도 지랄맞게 빠졌다 갔어요. 엄청나게 뺐습니다. 시장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죠. 워낙 효성학 실적이 좋으니까 자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좀 더 간 것 뿐이야. 그죠? 자, 효성 첨단 소재 잠깐 빠졌다가 크게 안 빠져요. 그리고 나서는 10배 날라갔습니다. 10배 날라갔어요. 그죠? 효성 TNC도 횡보하다가 날라갔죠. 10배. 보면은 첫날 급락한 거는
효성 지주사밖에 없죠. 그죠? 효성밖에 없어요. 지주사만 첫날 급락하지 나머지는 다 오르거나 보합이었었어요. 사업 회사들은. 이해되시겠죠? 그죠?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지주회사랑 사업회사랑 나눠지면은 지주회사 지분을 무조건 정리를 다 해서, 그쵸? 그래가지고 사업회사 지분을 늘려버려라. 본인이 분석해 놓은 사업회사를.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주회사는 첫날 시가로 정리하셔야 돼. 첫날 시가로. 첫날 시가 보세요. 확 빠지죠. 지주회사는 급락 나와버립니다. 첫날. 이게 팩트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두 가지. 그죠?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나서 이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하기 일주일 전에 음봉에서 음봉 빠질 때 분할 매수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시세 나올 때 팔아라. 이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인적 분할 전략은 상장 첫날 지주회사 보유분을 시가로 전량 매도해라. 이게 전략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업회사 지분을 늘려라. 오늘의 핵심 매매 방법입니다. 이제 개념이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잡혔죠. 어떤 분할이든지 소비자한테는, 소액주주한테는 다 불리하다. 둘 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뀌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렇지만 불리하지만 그걸 이용할 수는 있다. 매매를 이용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 드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할된 자회사, 이 분할된 자회사 관심에 놓고서, 이 분할한 자회사들은 분할한 이유가 성장성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분할된 회사들은. 그래서 분할 회사를 관심 있게 봐라. 자, 쉽게 설명드리고 쉽게 정리해 드렸죠. 네, 매매 방법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비록 소액주주한테 굉장히 불리한, 인적이든 물적이든 다 안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소액주주한테 도움이 안 돼. 일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만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이 제도, 모자 상장 동시 상장하는 이 제도, 그 다음에 물적 인적 분할했을 때 이 자사주가 이 의결권이 생기는 마법, 이 자사주를 이용해 적은 금액으로 이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이 마법,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키는, 이런 거를 이번에 좀 법으로 금감원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회의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책이 곧 나올 거로 봐요. 그래서 다 이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방금 얘기했던 이런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기는 방식이 굉장히 나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물론 무조건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개선될 거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올해도. 예. 그래서 비록 소액주주한테는 둘 다 불리하지만,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다 불리합니다. 소액주주한테는. 그리고 이 자사주를 이용해 가지고 자사주 마법을 일으키면은 주가는 또 빠져버려요. 네, 빠져버립니다.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편법이거든. 불법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거는 불법이 되죠. 무조건 소각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만
합법이죠. 원래는 미국 같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데는 다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대로 지금 뭐 법을 만들고 있다고는 합니다. 양당에서 같이 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은 뒤도 보지 말고 팔아라. 단 저점에서는 팔 필요는 없다. 그거는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이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을 주목받아 갖고 이 가치를 갖다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열이면은 8, 90%는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나머지 한두 개는 저점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진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목을 못 받으니까. 자, 추천주 원익 PN이 31,600원 전후 1차 매수